전편에서 우리는 포아로가 하녀들을 신문하며 중요한 단서들을 수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코코아 쟁반에서 발견된 의문의 소금, 그리고 휴지통에서 나온 구겨진 봉투. 이제 챕터 4에서 포아로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포아로와 나는 작은 응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죠? 내가 물었습니다. 정원으로 갑시다, 모나미.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도요. 우리는 프렌치 도어를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잔디밭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포아로는 천천히 걸으며 손을 뒤로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포아로가 생각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몇 분 후,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헤이스팅스,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쎄요, 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잉글소프 부인은 독살당했어요. 그리고 독은 코코아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 코코아. 포아로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네, 코코아. 애니가 쟁반에서 본 그 소금이 분명 스트리크닌이었을 거예요. 나는 계속했습니다. 아마도요. 아마도.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그것을 거기에 넣었느냐는 거죠. 포아로가 날카롭게 나를 쳐다봤습니다. précisément. 정확히 그거예요, 내 친구요. 누가 넣었을까요? 코코아는 7시 15분에 회전문 옆 탁자에 놓였습니다. 나는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시에 애니가 잉글소프 부인의 방으로 가져갔죠. 그 45분 동안 포아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코코아는 건물 왼쪽 윙의 탁자 위에 있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죠. 네, 하지만 누가 그럴 동기가 있었을까요? 포아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것이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먼저 기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집안에 누구나요? 나는 말했습니다. 가족들, 하인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포아로가 나를 바로잡았습니다. 애니는 밖에 있었어요. 도카스도 6시에 외출했죠? 그렇다면 집에 있던 사람들은? 잉글소프 씨, 두 캐번디시 씨와 부인, 신시아 양, 그리고 당신.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요? 물론이죠. 당신도 집에 있었으니까요. 로렌스 씨와 함께 저녁 산책에서 돌아왔죠? 하지만 포아로,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메노, 내 친구요. 나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실을 확립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실을요. 나는 다소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아로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6명의 가능한 용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의 동기와 기회를 조사해야 해요. 잉글소프 씨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가 제안했습니다. 아, 위. 잉글소프 씨.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훨씬 어려요. 아마 20년은 젊을 거예요. 그리고? 도카스가 들었던 그 논쟁이 있었죠. 잉글소프 부인이 그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을 부양하고 입히고 먹였어. 포아로가 인용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나에게 빚지고 있어. 네. 그리고 그녀는 부부 사이의 소문과 스캔들에 대해 말했죠. 흥미로워요. 매우 흥미로워. 포아로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다면 잉글소프 씨가 아내를 죽이고 싶어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아내가 그것을 알아챘다면
그리고 아내가 부부 사이에 스캔들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했다면 포아로가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하지만 포아로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사실이 필요해요. 사실만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꿀벌들의 윙윙거림만이 들렸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는 묘하게도 대비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존 캐번디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포아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래요. 존 캐번디시 말이군요. 잉글소프 부인의 의붓아들이죠? 그에게 살인 동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유산을 상속받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의 부인 메리는 어떻고요? 포아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 아름다운 여인. 메리 캐번디시 부인.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의미죠?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헤이스팅스. 그녀의 눈빛에서 그걸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포아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기록하고, 결국에는 어쩌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우리는 화단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포아로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땅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 좀 보라고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뭔가요? 무엇이 보이는데요? 발자국이에요, 친구. 화단에 찍힌 발자국 말입니다. 저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운 흙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 발자국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당히 작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힌 거예요.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말이죠. 포아로가 발자국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흥미롭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뭐가 그렇게 흥미로운 건가요? 이 발자국들이 창문 쪽에서 시작해서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밤중에 창문을 통해 드나든 것 같네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창문으로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 그거야말로 질문거리죠. 안 그래요? 왜 누군가가 멀쩡한 문을 놔두고 창문을 이용했을까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포아로가 일어서서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 발자국들을 측정해야겠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발과 대조해봐야 합니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포아로가 말했습니다. 정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혹시 뭔가 목격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정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늙은 매닝이 장미덤불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닝. 포아로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늙은 정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리.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신 마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매닝,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리.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요.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걸 보셨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매닝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나리. 제가 집에 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6시에쯤이었을 겁니다. 남쪽 창문에 불빛이 보이더군요. 어느 창문이었죠?
잉글소프 마님의 침실 창문이었습니다, 나리. 확실합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나리. 그 창문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아로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6시의 말이군요. 포아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에 잉글소프 부인이 방에 계셨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리. 하지만 분명히 불빛은 있었습니다. 촛불이었나요? 아니면 전등이었나요?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나리. 흔들거리고 있었거든요. 흥미롭군요. 또 다른 건요? 다른 걸 목격하신 게 있습니까? 매닝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나리.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닝.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닝으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포아로에게 말했습니다. 6시에 애 잉글소프 부인 방의 촛불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 방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헤이스팅스. 아마도 잉글소프 부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요. 하지만 왜 촛불을 사용했을까요? 왜 전등을 켜지 않았죠? 아마도 덜 눈에 띄기 위해서요. 또는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요? 포아로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것이 질문이에요, 모나미.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우리는 존 캐벤디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 포아로 씨. 그가 말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천히요, 캐번디시 씨.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런 일들은 시간이 걸려요.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혹시 뭔가 발견하셨나요? 포아로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은 없어요. 존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Mais certainement.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캐번디시 씨.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존이 떠나자 포아로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흥미로워요, 네스파? 그는 긴장하고 있어요. 매우 긴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헤이스팅스. 이 집의 모든 사람이요. 우리의 일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잉글소프 부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가 시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요? 포아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나미. 우리는 신시아 양에게 그 신비로운 가루 상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포아로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원의 발자국, 6시의 촛불, 그리고 긴장하는 존 캐번디시.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고 포아로는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원에서의 짧은 산책이 끝난 뒤 포아로와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아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생각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헤이스팅스, 그가 말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가루 상자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수면제 상자 말씀이시죠? 약사 이름이 없다고 하셨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신시아 양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신시아 양은 간호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약에 관해서라면 이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포아로는 주머니에서 그 작은 판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신시아 양, 이 가루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시아 양은 상자를 받아들고 라벨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의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브로마이드 가루약이에요. 숙면을 돕는 약이죠. 약국에서 조제한 것처럼 보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시아 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집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이런 가루약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흔히 만들어요. 그래서 라벨에 약사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설명이라니요. 포아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셨죠, 헤이스팅스?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 신비로울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다소 김이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약사 이름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단서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아로는 이미 이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두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도카스는 잉글소프 부인이 이틀 전에 마지막 가루를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포아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살인의 직접적인 도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상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단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도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집사로부터 한 통의 전갈이 전달되었습니다. 잉글소프 부인의 변호사 웰스 씨가 급히 우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웰스 씨는 숨을 고르며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포아로 씨, 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아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잉글소프 부인의 유언장입니다. 응접실, 그러니까 보우드와르에 있는 작은 책상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유언장 말입니까? 네. 결혼 전에 작성된 것이고 형식도 매우 정식입니다. 2명의 하인이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포아로가 물었습니다. 웰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잉글소프 부인께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남편, 알프레드 잉글소프에게 남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포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었지만 포아로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결혼 직전입니다. 포아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언장을 바꾸지 않으셨군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웨스 씨가 떠난 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거의 분명해진 것 아닙니까? 잉글소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포아로는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내 친구요. 아직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포아로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응접실의 휴지통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낙서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포아로가 말했습니다. 이 봉투는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봉투 위에 적힌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possessed라는 단어입니다. 철자가 여러 번 고쳐져 있죠. 이는 누군가가 철자를 연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잉글소프 부인은 어제 저녁 편지를 쓰고 계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유언장을 새로 쓰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아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십시오, 헤이스팅스. 포아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독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 시간, 그리고 누군가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유언장이 바뀌기 전에 바로 그겁니다. 포아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유언장이 있던 장소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응접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포아로는 응접실, 정확히 말하면 잉글소프 부인이 주로 사용하던 버우드와르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방은 겉보기에 이미 충분히 조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도 다녀갔고 가구들은 원래 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특별히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푸아로는 늘 그랬듯 다른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것을 너무 빨리 치워버립니다. 정리된 방은 항상 진실을 숨기기에 좋지요. 그는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가구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책상, 소파, 커튼, 그리고 벽난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아로가 가리킨 자리에는 카펫 위에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미묘한 갈색 자국이었고 얼핏 보면 오래된 먼지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흙입니다. 포아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정원흙이지요. 나는 놀라서 다시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정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포아로는 카펫 가장자리와 창문 쪽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아래쪽 틈에는 바깥과 닿아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창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왔거나 최소한 이 방 안까지 발을 들여놓았어요. 밤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이었다면 이런 흔적은 훨씬 눈에 띄었겠죠. 나는 갑자기 정원에서 보았던 화단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흙, 그리고 그 위에 남아있던 발자국들 말입니다. 정원에서 발견한 발자국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포아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밀접하게요. 포아로는 방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흙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집에는 정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정원 쪽으로 내려가 정원사들을 찾았습니다. 늙은 매닝과 젊은 윌리엄은 마침 화단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아로는 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매닝 씨, 이 화단의 흙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매닝은 잠시 포아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이 베고니아 화단의 흙이죠. 아주 부드러워서 발자국이 쉽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포아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이 화단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화단을 밟았다면 흔적이 남았을까요? 확실히 남았을 겁니다. 포아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집안,
보우드와르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원사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매닝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는 말씀이군요. 포아로는 그 말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정원과 창문, 그리고 집안을 차례로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정원사들과 헤어진 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포아로, 그렇다면 누군가가 밤에 정원에서 보우드와르로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아직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 경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왜 굳이 창문을 사용했을까요? 문이 있잖아요. 포아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헤이스팅스. 문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는 문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마도요. 포아로가 말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아로는 보우드와르 쪽을 힐끗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이스팅스, 기억하시나요? 그 방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를요. 유언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봉투도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잉글소프 부인이 어제 오후나 저녁에 유언장을 새로 쓰고 있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갈 이유가 충분했을 겁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확인하거나, 포아로가 말했다. 없애기 위해서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독을 넣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밤에 움직였고, 문서가 있었고, 그 문서를 둘러싼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포아로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밤에 정원을 지나 이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우드와르의 바닥에 남은 흙, 정원의 화단, 그리고 창문. 각각은 작은 단서에 불과했지만 포아로는 그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움직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목적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보우드와르 조사가 끝난 뒤 스타일즈 저택 안에는 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보다 한 방향으로 더 자주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알프레드 잉글소프. 그는 여전히 집안을 오가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달라진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복도를 지날 때 혹은 응접실 문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인사는 더 짧아졌으며 질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주는 압박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포아로조차 결론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누가 범인일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활발하게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곧 끝나겠죠. 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중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이어갔지만
조사 대상의 무게중심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점점 선택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이름은 자주 언급되었으며 어떤 이름은 점점 대화에서 사라졌습니다. 포아로는 그 모든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발짝 물러난 채 이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포아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헤이스팅스. 하지만 겉보기란 언제나 가장 위험한 것이죠. 캐번디시 가족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존 캐번디시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메리 캐번디시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잉글소프 씨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조차도 어딘가 어색했고 대화는 날씨나 사소한 일상 이야기로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불편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잉글소프 씨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가 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을 때 놀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저택을 떠나 마을의 여관에 머물겠다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것이 모두에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의 말에는 항의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안심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가 이 집안에서 이미 어떤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이미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의 판단이었습니다. 포아로는 그 결정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선택 또한 사건의 일부라는 듯이 말입니다. 잉글섭 씨가 떠난 뒤 저택 안에는 묘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평온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의 방문도 점점 짧아졌고 질문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이미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마지막 확인만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포아로는 여전히 만족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계산 중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장 편안한 결론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요.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타일스 저택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진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진실은 가장 쉽게 놓치게 됩니다. 잉글소프 씨는 저택을 떠났고 사람들은 거의 해결된 사건처럼 이 비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아로의 회색 뇌세포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건이 끝났다고 모두가 믿는 바로 그때일지도 모릅니다.